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이노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홍경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홍경찰의 직무와 권한입니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굉장히 관계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만 좀 알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의 문제를 낸다면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무입니다. 자, 직무는 청홍경찰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독권자가 있는데, 감독권자 청원주가 당연히 감독할 수 있겠죠. 시설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장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비법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관서장 많이 나왔잖아요. 청원경찰법에는 서장만 할 수 있습니다. 서장이 감독한다. 청원주와 서장입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직무범위입니다.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 이건 여러분 다 압니다. 경비구역 안에서의 경비를 목적으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경직법.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앞으로 경직법으로 줄여야겠습니다. 경직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어요. 단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자, 사법경찰 직무 수행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요거는 규칙 21조 청경법 시행규칙 21조에 나와 있는데 사법경찰 관리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합한 개념입니다. 자, 이 사법경찰관리 합치면 관리인데 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눠져요. 나누면 여러분 머리 아파한다고.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자, 저는 경찰관 출신입니다. 일반 경찰관 출신이요. 그 중에서 저는 일반 사법경찰관 출신입니다. 왜? 제가 일선경찰서의 수사과장, 형사과장을 오래 했는데, 자, 일반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예요. 수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경무과, 방법, 생활안전과, 경비과 종사하는 사람 사법경찰관이 아니에요. 수사과, 형사과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중에서 경위부터 경무관을 일반 사법경찰관이라 불러요. 수사과, 형사과의 경위부터 경무관, 무궁한계부터 큰 무궁한계까지. 그 다음에 일반 사법경찰리는 순경, 경장, 경사 중에서 수사형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요 사람 일반 사법경찰관이라 불러요. 요 일반이란 말이 붙은 거는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 모든 지역에서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이 특별이라는 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한 지역 안에서 특별한 범위의 사건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 환경, 산림, 철도, 군사경찰이 헌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무는 세무 관련 업무만 수사할 수 있어요. 환경은 환경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요. 산림은 산림법 위반만 할 수 있어요. 철도는 철도법 위반, 군사경찰은 대상자가 군인이거나 군무원 이런 사람들만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범위가 제한되죠. 그 중에서 7급 이상의 수사 권한을 가진 사람들 특별사법경찰관, 8급, 9급은 특별사법경찰리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경찰관인가? 아닌가? 헷갈려합니다. 여러분, 근로감독관 있죠? 노동부 가면 근로감독관도 특별사법경찰관리입니다. 알겠죠? 7급 이상은 관, 8급은 리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보겠습니다. 여기에 경찰관의 직무범위가 청경의 직무범위하고 거의 일치한다 보면 돼요. 1.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자, 청경도 청경경비구 안에서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할 수 있죠.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피해자 보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치안정보 수입 작성 배포, 교통단속과 위해 방지, 기타 공공안전질서 유지. 6은 전혀 관계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찍어 놓은 거, 이 두 가지는 경직법에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성질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교통단속 할 수 없습니다. 교통단속은 교통범칙금 납부 통고서, 소위 말해서 스티커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관만 있지 청경은 없죠. 그러니까 수사와 교통단속은 못한다. 나머지는
청경할 수 있습니다. 직무 범위 까만 거는 가능하고 빨간 건 안 된다. 이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원경제로 보고입니다. 규칙 22조에 나옵니다. 청경법 또는 경청한 직무집행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서 직무수행 시에 보고는 어떻게 되느냐.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경청한 직무집행법상 직무권한을 행사할 때도 똑같아. 이거 알아두면 간단합니다. 선 구두 보고 후 서면 보고다. 구두 보고 먼저 하고 나중에 종이로 보고하면 된다. 요거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직법상 청경의 직무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경찰관들이 가만보니까 오토바이 탄 사람을 뭘 하고 있는데 폴리스에 있잖아요. 불신검문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권한 불신검문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불신검문. 불신검문의 대상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불신검문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죄를 범한 자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자, 요 세 가지 부류가 불신검문의 대상이 되는데 방법은 정지시켜 질문하고 조사하고 임의동행까지가 방법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정지시키는 것은 앞을 가로막는 정도의 정지는 가능한데 완력으로 못 가도록 막는 거 안 됩니다. 판례상 안 됩니다. 법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자,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물어볼 때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이거는 불신검문은 형사소송상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라든가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진술 거부는 고지할 필요 없어요. 미란다 원칙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술 거부는 상대방은 진술 거부가 가능하고 또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은 진술을 해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다. 조사입니다. 자, 소지품 조사는 불가하고 흉기 소지 여부만 조사할 수 있다. 자, 요 세부조에 대한 좀 복잡하지만 흉기만 조사할 수 있다 두시고요. 그 다음 임의동행 또는 동행조치입니다. 법에는 동행조치가 되는데 이게 바로 임의동행이요. 임의동행의 반대말은 강제동행 또는 강제연행이죠. 그리고 임의성이 있는 동행이니까 쉽게 말하면 동행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임의동행할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 신분 제시해야 됩니다. 청원경찰도 임의동행을 한다면은 신분 증표를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제복을 착용했을 때는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가서 어떤 그 강사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복을 착용해도 증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강의를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대법원 법에 나와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제복 착용할 때는 제시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되고 질문의 목적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게 되면 동행 장소를 밝혀야 되고 연락의 기회를 줘야 한다. 자, 이 동행 장소는 주로 경찰관서를 말합니다. 지구대 8소 해양경찰관서까지 포함해서 동행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는 자기가 임의동행이 되어갔다는 사실을 연락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자, 임의동행했을 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되죠. 알려줘야 되고 임의동행 요구나 질문에는 당연히 거절이 가능합니다. 왜? 임의동행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임의동행에 갔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최대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임의동행의 목적이 끝났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6시간 꼭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이라도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사람을 석방해 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안 나오는데도 6시간 넘게 초과했으면 불법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6시간까지만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임의동행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보호조치 청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대상자는 정신착란자 주치자로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있는 자. 정신착란자 주치자 전부가 아니고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만 보호조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살기도자, 보호조치 대상자. 미아병자, 부상자로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 자, 미아병자, 미병부는 본인이 구월 거절할 때는 보호조치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보호조치 대상자 빨간 글씨 알아두시고요. 보호조치 장소 또는 긴급구호 장소는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거나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할 수 있고
만일에 경찰관이 또는 청구경찰이 이런 사람들을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구호기관에 데려갔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조치될 때는 임시정치가 가능한데, 임시정치는 뭐냐면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임시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 보관 보호조치 후의 조치는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 가족에게, 여러분 청구경찰이 되겠죠? 가족들이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된다. 여러분 주치의를 발견했는데 인사불성이다. 그런데 연고자가 없다. 이럴 때는 병원에 빨리 보내야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겠죠? 그런 뜻입니다. 보호조치 기간은 사람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에 대해서는 위험 물건은 10일을 초과해서 영치할 수가 없다. 24시간 그 다음에 10일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위험 발생 방지 조치입니다. 천재사변, 공작물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의 위험한 사태. 쉽게 말하면 어떤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사람에게 경고하고 못 나가게 억류시키고 대피시키고 기타 필요한 조치. 경고, 억류, 피난, 경억피, 위험 발생 조치, 경억피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멧돼지가 출현했다. 경고해야 되겠죠. 사람 못 나가게 막아야 되겠죠. 대피시켜야 되겠죠. 필요하면 직접 사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예방과 제재 조치입니다. 범죄가 목전 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 경고하거나 범죄를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죠. 범죄 예방 제지는 경고, 제지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경직법상 기타 조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놨지만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쓴소리가 필요 없죠? 여러분 아주 초반부라서 별로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